그리고 경호처가요, 지금 스파이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중반을 넘어서면서 골든크로스에 임박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날 나왔습니다. 와 하는 거죠. 이번 조사에서 보면요, 2030 세대 지지율이 40%를 넘겼고, 또 눈에 띄는 건 40대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보내는 게 37%를 보이면서 이런 상황, 지지율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급해진 건 누구? 민주당이죠.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한국 좌점입니다. 한파 속에서도 3000대 100, 100도 많이 봐준 건데요.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킨 우리 우파들이 한 3000명 정도 될 때 쭈그린 좌파들이 경찰 추산으로 100이라는데 한 4, 5명 보이고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동력을 상실을 했더라고요. 한남동에 밤에 가보면요, 우파 집회는 신이 납니다. 그런데 좌파 집회를 보면요, 그냥 노숙자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누굴까? 저는 오동훈인 듯 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 찌그러져 있던지 안 설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쳐대니까 욕을 제대로 먹고 있는 거죠. 불법 영장 발부에 이젠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다 윤석열 대통령이 50%를 곧 돌파할 것 같은 지지율 폭발 상황. 오동훈의 인생이 견과류가 된 것 같습니다. 잣됐다라고 하죠. 민주당에 말리는 상황, 오동훈의 삽질, 이제 와서 발 빼는 경찰 조직들의 치졸함, 이 콜라보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이제 청구한 것, 이 발부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터졌냐면, 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청구했는데 넌 이제 기각되고 난 다음에 이 서부지법으로 헬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뭔가에 약간 정보를 받았는지 이제 공수처하고 법원행정처에, 야, 니네들 중앙지검에 영장 청구하고 기각되자마자 서부지법으로 헬프한 거 아니냐라고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에서 모두 뭐라고 했냐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했습니다. 공수처는요, 본인이 말을 못하는 근거로 공수처법 제17조 처장의 직무와 권한과 관련돼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를 들면서 어디 법 희한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 내로남불,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법을 왜곡 해석해서라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자,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죠.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고 나는 서부지법에 바로 다이렉트로 갔다라고 하면 떳떳하니까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답을 피하는 그 태도를 보면 의혹을 증폭시킨다라는 거죠. 법조계 이야기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재청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만일에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거, 이거는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체포 집행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편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장에 대한 효력은 없다라고 법조계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공수처의 검사들이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다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가 관할입니다. 서부지법은 남부구치소가 관할입니다.
조국이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조국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1차 시도 때 이제 깜빵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잘 보시면요. 내용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후의 시나리오를 막 호기롭게 이제 조중동이 다뤄냈죠. 그때 보시면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서울구치소를 구금하겠다. 그리고 영장은 1월 6일까지 유효하다라고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서울구치소니까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되는데 서부지법으로 갔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만 봐도 1차 체포 집행 때 자꾸 서울구치소 그러면서 조국도 조금 튀어나오고 했는데 서부지법의 영장은 남부구치소로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자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흐르는지. 그래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공수처 내부 관계자들의 말은 이번 주에 무조건 집행한다라는 방침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동원될 인력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수립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합지졸 지금 난장을 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폼나게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다라고 하는데 내부 상황은 멱살 잡기 일보 직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동훈이가 이 법대를 나오는 정통 그 사시 출신이 아닙니다. 일단 서울대 도고동문학과를 나왔죠. 그리고 따로 나와서 사시를 준비하고 법조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지금 사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 법대를 나온 학생들은 대학 시절부터 사시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연수원으로 수료하거나 아니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군 장교로 임관하면서 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군 복무도 하지만 법조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동훈 이력에는 법무관의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용감함이 있지 않았나. 무식하면 귀신도 못 가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가 군사 기밀지역이라는 것 자체도 모를 뿐더러 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서 응하는 부분 그리고 군법을 어긴다라는 것 자체도 몰랐다.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게 지금까지 끌고 왔다. 호기롭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오동훈이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체포영장 집행에 더 이상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빨리 그들은 이제 동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오동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요. 사실 오동훈이가 뭐 수사의 이력이 없죠. 변호사, 판사.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경험이 전무한 오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다라는 건 민주당의 똥꼬에 줄 섰다. 내가 여기서 한번 이제 큰일 한번 저지르고 나중에 저쪽에서 뭐 좋은 자리 한번 받겠다.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낸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는 이제 공명심과 정치적 목적이다라고 거의 판단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내부에서 오동훈은 이제 배척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경찰 내부에서도 왜 공수처가 무리하게 집행하는 부분에 우리가 똥을 닦아줘야 되느냐, 왜 경찰 조직이 나가서 해결을 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지금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사들이 없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경찰 직협. 이게
원래라고 하면 2022년에 이제 조직이 됐는데 12월 공식적으로 이제 설립이 됐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경찰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을 보호해서 활동하는 조직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법 연구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권에 대해서 뭐 연구하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좌쪽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 했냐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시고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을 설쳐댔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이 류삼영. 류삼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4.10 총선 때 공천받고 동작구 나경원을 상대로 들어왔었죠. 이때 이재명이가 류삼영을 돕기 위해서 한 8번, 9번 정도 출두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이 민주노총급으로 뭔가에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으로 류삼영을 곁에 두기 위한 이재명의 이런 판단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경찰 직협이 막 푸시를 막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현재 경찰 지금 관저가 요새이지만 형사 100명이랑 기동대 1000명이면 충분하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라고 막 뭐 푸시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뭐 살수차도 나왔고 경찰 특공대도 나왔고 헬기를 동원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직협 배후에 민노총의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린다라는 내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직협이라는 곳이 굉장히 좌쪽이다라는 느낌이 삘이 오는데 지금 현직 경찰들이요. 이런 경찰 직협이 막 푸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쌓고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 넘어가는 상황에서 직무 복귀했을 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라고 손들고 들어갔던 이 형사들은 뭐 누가 봐도 뻔하게 나가리 되는 상황에서 연금 박탈되죠. 깜빵 갈 수도 있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찰 직협 니네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든지 그것도 아니고 경찰 조직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 경찰 내에서는 입이 한 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종합해보면 이제 공수처는 수사관들을 일선에 배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공수처의 무능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일단 훈련 부족, 인원 부족, 지금까지의 결과치로 봤을 때 성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효과적인 집행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 한편 경호처는요,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발하는 상황,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픽한 국민들에 대해서 반응을 또 해야 되는 거. 그거는 경호처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거. 거기에 뿜뿜뿜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경호처가요, 지금 스파이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정보 활용을 하면서 이 각각하게 다른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가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파이를 색출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그 사람들을 자르고 있는, 그게 뭐냐? 내부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그만큼 이 경호처는 자신감을 회복한 상태다. 일단 국민들이 한남 대첩으로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상황. 뚫리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목숨을 걸고. 이런 뿜뿜이 지금 좀 보이는 상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그리고 국민의힘의 동반 상승. 국민의힘도 얻어 걸렸는데요. 역전 상황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내부, 외부 문제를 고려할 때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냐, 이제 북한과 중국의 아가리에 들어가는 뭐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느냐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은 자유를 지키겠다. 거기에 선택지에 가장 대표되는 리더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까지 뿜뿜한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는 지켜낼 것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다른 건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이 빨갱이 간첩들을
소탕해 주시는 거, 이게 역사의 길이 남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돌아오실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김정윤 TV였습니다.